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자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네, 저는 둘째가 8개월 됐을 즈음에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연년생으로 아이 둘까지 낳아놓고 심지어 돌도 안 된 둘째가 있는 마당에 이혼을 결정하다니 저도 제가 이런 선택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처음 이혼 결정을 했을 때는 머리가 터지도록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닐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부부 사이라는 게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금이 가버리면 그 관계는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결혼 생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 말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6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많이 들었죠. 자연스럽게 결혼은 이 사람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자식 계획은 2명으로 세웠어요. 성별은 상관없지만 2명이 있어야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결혼 생활 반년 정도 뒤에 첫째가 생겼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제 몸 상태가 몹시 안 좋아진 겁니다.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니 자궁 쪽 상태가 안 좋은 편이라면서 후에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둘째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가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언제 문제가 악화가 되어서 수술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서둘러 둘째를 가질 시도를 했었는데 공교롭게 한 번에 둘째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연년생 딸들을 키우게 된 거죠. 저는 원래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첫째 아이 가질 때 병원을 그만뒀었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이 워낙 고되기도 했고 임신도 조금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 육아휴직보다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아이 낳고 당분간은 육아에만 집중하고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간호사라는 직업은 나중에 일을 구하려고 해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남편과 상의 끝에 퇴사를 한 겁니다. 아이들을 좀 키우고 나서 다시 일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돌봤는데 출산 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데다가 연년생 아이 둘을 보려고 하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여가 시간도 많이 보내셔야 되는데 육아의 짐까지 엄마에게 떠넘기게 되니 많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 덕에 저는 한결 수월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결혼 초부터 딱히 간섭도 없으시지만 도움도 없으세요. 제 입장에선 어차피 엄마가 도와주시다 보니까 굳이 시부모님 도움까진 필요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엄마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 육아에 한창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남편이 폰으로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죠. 저는 옆에서 아이를 보고 있다가 무심결에 남편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폰뱅킹 어플이 켜져 있었고 계좌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웬 계좌에 700만 원 정도의 돈이 찍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폰을 들어 그 계좌를 봤는데 처음 보는 계좌번호였어요. 남편 월급 통장으로 쓰는 계좌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아, 남편이 비상금을 따로 모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요. 남편은 곧 다시 나왔고 저는 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남편이 비상금을 모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일이다 보니 좀 놀라긴 했죠. 그때 당시 남편이 외벌이인 데다가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만 생활을 했었는데요. 많지 않은 월급으로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저희 집 형편도 여유있지는 않았거든요. 아이들 거 해주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었기에 저를 위한 건 거의 안 썼습니다. 그전에는 쇼핑도 좋아하고 돈도 잘 쓰는 편이었는데 애들 낳고 나선 저한테 필요한 건 거의 안 쓰다시피 한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었어도 남편이 비상금을 따로 모은 게 화가 나거나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거든요. 아마 월급에서 저한테 생활비 주고 남는 본인 용돈에서 허리띠 졸라매며 모았던 모양인데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 따로 돈이 조금 있어야 숨 쉬는 구멍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시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어봤죠. 그런데 남편은 둘째가 아직 너무 어리잖아. 식당 같은 데 데리고 가기에도 그렇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무엇보다 요즘 우리 돈 들어갈 때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전화만 드리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라더군요. 어버이날인데 안 챙기고 그냥 전화만 드리자고? 찾아뵙지도 않고? 이해해 주실 거야. 어차피 2달 뒤에 엄마 생신인데 그때나 좋은 데서 외식하면 되지 뭐. 그럼 우리 집도?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느 한 집만 챙기긴 그렇잖아. 남편 말에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양가 부모님 용돈이며 외식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꽤 들긴 할 텐데 그달의 생활비가 좀 빠듯하기도 했고 또 남편 말대로 둘째가 너무 어려서 식당 같은 데를 데리고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남편의 의견대로 그러자고 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버이날 당일이 됐고 저는 낮에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시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돈으로 애들이나 신경 쓰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저희 엄마에게도 말씀드렸죠. 엄마, 미안해. 황서방이 이번 어버이날은 그냥 전화 드리는 걸로만 하자네. 양가 전부. 우리도 이번 달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래? 우리는 괜찮아. 엄마가 매번 이렇게 도와주는데 참 염치도 없네. 어버이날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저기 엄마 아빠랑 나랑만이라도 따로 밥 먹을까? 아휴 됐어. 시댁에도 안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집만 따로 챙기면 황서방 서운하지. 엄마 아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어버이날이 뭐 대수인가? 엄마의 말에 알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론 많이 죄송했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론 남편은 따로 비상금 모아둔 것도 있으면서 이럴 때라도 쓰지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못 본 척 하기로 했으니 굳이 남편에게 그런 말은 안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 퇴근이 늦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처음엔 안 받고 나중에 건 2번째 전화는 받았어요. 뭔가 주변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디야? 왜 안 와? 아, 일이 좀 늦게 끝났어. 끝난 김에 동료들하고 간단하게 밥 좀 먹고 들어가려고.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었어? 그렇게 됐네. 아휴, 고생이네. 근데 그 순간 옆에서 갑자기 신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뭐지? 싶더군요. 방금 뭐야? 뭐가? 아니, 꼭 형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아휴, 무슨 소리야. 옆 테이블이야. 저기 나 사람들이랑 있어서 이만 끊을게. 밥 다 먹었으니까 금방 들어갈 거야. 그래, 조심히 들어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카랑카랑하고 억센 목소리, 분명 남편의 누나인 형님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왜냐면 형님과는 결혼 전부터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인연 끊기로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에게는 5살 터울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조용한 남편과 달리 누나는 성격도 드세고 목소리도 엄청 크고 하여튼 남편과는 좀 반대되는 성격이었죠. 남편이 연애할 때도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그 누나는 온갖 말썽은 다 부리고 살았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문제하고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남자 문제도 좀 있었고요. 시부모님도 속 많이 썩었다고 하시더군요. 남편하고는 아예 다른 성격이라길래 남매인데 그럴 수도 있구나 좀 신기하긴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생 여자친구라고 하니 누나는 자기가 직접 봐야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참 무례하고 까칠하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했을 때도 아닌데 바로 신우 노릇하면서 저한테 엄청 싸가지 없게 굴었습니다.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그 나이까지 사고만 치고 다니면서 성격도 장난 아니고 사치도 심하고 한마디로 그 집의 골칫덩이 같은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누나다 보니 잘 챙기려 하고 말도 잘 들었죠. 저는 첫인상도 그렇고 너무 별로였고요.
누나는 어디 하나에 정착도 못하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뒤늦게 뜬금없이 주식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주식에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지 그걸로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아나무인 성격인데 갑자기 돈까지 많이 벌게 되니 더 장난 아니었죠. 저는 남편과 달리 기분 나쁜 게 있으면 티도 내고 말도 하다 보니 그 누나도 별로 저를 좋게 안 봤어요. 은근히 헤어지라는 소리도 좀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싫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 준비할 때 터지게 됐죠. 누나가 남편에게 좋은 정보 있으니까 투자하라고 했고 남편은 결혼 자금으로 쓸 2천만 원을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돈, 시부모님 돈 합쳐서 8천을 해오기로 했고 저는 제 돈, 우리 집에서 해주는 돈을 합쳐 1억 정도를 해올 수 있다 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자금을 합쳐서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2천을 빼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누나가 한다는 주식이 일반적인 주식도 아니고 선물 옵션 같은 좀 위험한 주식이더군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은 좋은 기회라고 자꾸 저를 설득했어요.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남편은 저 몰래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 일로 결혼을 없네 마네 소리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 와중에 누나라는 작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는 겁니다. 내 동생 돈으로 한 건데 네가 왜 난리냐. 내 동생 돈이 네 돈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요. 결혼 자금인데 그게 왜 지 동생 돈이라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일로 서로 심하게 싸웠어요. 저는 아무리 연애 기간이 길었어도 저런 미친 신우가 있는 집으론 결혼 안 한다 생각하며 남편과 결혼이고 뭐고 쪽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누나라는 인간은 동생 돈은 물론 시부모님 돈까지 날려먹고 잠수를 탔더군요. 가족 돈 날려먹고 남자랑 도망을 간 겁니다. 진짜 끝까지 답 안 나오는 인간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당시에 맨날 술 먹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미 헤어지자고 한 마당에 모른 척해도 됐지만 남편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었던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왠지 제가 없으면 의지할 곳 없는 남편이 콱 죽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을 다시 받아주고 결혼도 한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되 다시는 누나와 상종하지 않겠다, 연락도 하지 않겠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가족 돈까지 그렇게 해먹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상종하지 말자고 하면서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그 누나는 동생 결혼식 날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잠수를 탔으니까요. 제 입장에선 안 나타나는 게 더 좋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 동안 딱히 근황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과의 통화에서 신우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생각했어요. 남편이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저희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동생은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5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좀 나가서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하면서요. 일주일 뒤에 알바비 받으니까 그때 바로 갚겠다 했습니다. 동생이 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매형한테 물어보고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동생은 저한테 한번 빌린 적이 있었는데 약속된 날짜에 이자까지 살짝 쳐서 잘 갚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50만 원만 상연히 빌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완전 정색을 하면서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50이 어딨냐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남도 장모님한테 말하면 되지 왜 굳이 당신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비상금 통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남이고 생활비 때문에 빌려달라는 건데 저렇게 칼같이 자르나 싶었어요. 돈이 진짜 없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다시금 남편의 비상금이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 모으는 것도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돈을 그렇게 모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뭔가 섭섭하고 석연치 않은 기분에 남편이 잘 때 폰으로 계좌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비번은 늘 같은 걸 쓰다 보니 계좌를 보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그 계좌의 돈이 그 짧은 기간 동안 확 줄어있는 겁니다. 몇백만 원이나요. 도대체 갑자기 큰 돈을 뭐 했었나 생각하면서 내역을 봤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각각 100만 원씩 이체한 내역이 있더군요. 그것도 어버이날에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형님한테도 100만 원을 같이 보낸 겁니다. 그렇게 총 300이요. 저 그거 보는데 너무 벙찌더라고요. 분명 저한테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께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했으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200, 거기다가 연락 끊은 줄 알았던 누나한테까지 100을 보냈으니까요. 한창 멍하게 있다가 제정신이 드니까 그때부턴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더군요. 저는 그렇게 찾는 김에 더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남편의 월급이 여지껏 제가 알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은 저한테 말했던 것보다 50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 50은 자기 비상금 통장에다 여지껏 넣어둔 거고요. 한마디로 자기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 비상금을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아내인 저한테 월급 액수까지 속여가며 월급에서 나온 돈으로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뒤통수 맞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연년생 애들 키우면서 빠듯한 살림으로 아등바등 살았는데 남편은 여지껏 보란듯이 월급 자체를 속였다니요. 또 그걸로 몰래 비상금 만들고 자기 가족들한테 300이나 홀랑 썼다니요. 저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저는 그 즉시 일어나서 남편을 깨워 따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없느냐고. 남편은 갑자기 뭔 소리 하느냐 그러더군요. 제가 3번이나 물었더니 남편은 떠보지 말고 그냥 말하랍니다. 그래서 말했죠. 어버이날 어머님 아버님한테 각자 100만 원씩 보내드렸어? 제 말에 남편 당황하더라고요. 게다가 형님한테도 100 보내드렸고 여유 없으니까 어버이날 그냥 지나가자고 하더니 시댁에는 무려 300이나 했네. 나도 모르게. 제 말에 남편 갑자기 미안하다고 막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거네. 나 몰래 당신이 용돈도 드리고 식사까지 대접한 건데 사람 우습게 만드니까 좋아? 당신 부모님은 몰래 챙기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왜 입 싹 닦는데?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던데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도대체 형님한테는 돈을 왜 줬어? 여태까지 연락하고 있었어? 아, 그게 얼마 전에 연락이 왔거든. 연락 왜 했대? 당신이 날린 2천만 원 그거 돌려주려고 연락했대? 제 말에 남편은 막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일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도움 주려고 한 건데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버이날에 부모님 뵈러 갈 건데 올 수 있냐 그래서 나도 간 거야. 그래도 누나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당신은 우리 누나 질색팔색 하는 거 아니까 말 못한 거고 그날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해도 풀었는데 누나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동생 된 마음에 안타까워서 100 보내준 거야. 저는 남편의 되도 않는 변명을 듣는데 그저 코웃음만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 근데 그렇게 통 크게 보내준 당신 비상금이라는 돈은 결국 나한테 월급 속이면서 따로 모아둔 거대? 남편도 헉 하고 놀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나한테 도대체 속인 게 몇 개야? 뒤통수를 도대체 몇 번을 치는 거냐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게 아니라 내가 속이려고 비상금을 모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저것 돈 들어가는 일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따로 안 모으면 전부 다 쓸 것 같더라고. 사람이 여윳돈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좀 따로 모은 것뿐이야. 그리고 그 돈은 네 식구들한테 홀랑 쓰고 상현이가 일주일 안에 갚는다고 50만 원만 빌려달라 했는데 돈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던 건 기억 안 나? 네 누나는 불쌍하다고 100만 원을 그냥 보내주면서 내 동생은 50 빌려주는 것도 못하겠어? 그 말인 즉슨 그 비상금 순전히 너랑 네 가족한테만 쓰겠다 그 말인 거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 가족 내 가족이 어딨어. 나도 당연히 장모님 장인어른도 용돈 챙겨드리고 싶었지. 근데 장모님이 아시게 되면 바로 당신 귀에도 들어갈 텐데 그럼 당신이 이 돈 어디서 났느냐 그럴 테고 그래서 차마 못 드린 거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처남도 그렇게 돈 빌리는 습관 그거 안 좋아. 그래서 안 빌려준 거야. 버릇들까 봐. 터진 입이라고 저런 소리를 해대는데 너무 열받고 기가 막히니까 눈물이 마구 나더라고요. 남편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저런 인간이랑 도저히 한 공간에 있기 싫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나온 겁니다. 몇 시간이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런 인간을 뭘 믿고 애를 연년생으로 낳았는지, 뭐하러 일은 그만뒀는지, 아니 애초에 저런 인간이랑 왜 결혼을 했는지 너무 큰 배신감에 눈물만 흘리며 생각을 곱씹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애들이 깨서 운다고 저 찾는다고 문자 계속 보내더군요. 남편은 꼴보기 싫지만 애들이 걱정돼서 결국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어쩐다 했지만 속인 게 어디 한두 갠가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한동안 아예 대화 없이 지냈죠. 저는 그동안 결혼 생활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생각 같아선 당장 이혼인데 어린 아이가 둘이나 되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덮어두고 지나가기엔 제 속이 너무 터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도 다 사라졌고요. 월급도 속이고 몰래 비상금 모으고 정작 그 돈으론 자기 가족들 챙기고 연락 안 한다던 누나랑 연락하면서 돈까지 주고 심지어는 어버이날도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는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해놓고 사실은 시댁 간 거고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대는지 제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남편의 진짜 모습은 뭔지 낯설고 정이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다 알면서 시침이 떼고 모른 척했던 시댁 식구들까지도 한 통속 같았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결국 안 되겠다 이혼하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지나가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냐면서요. 어린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며 애들 생각은 안 하냐 이혼을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느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너는 나를 계속 속이면서 그걸 저버린 거다. 내가 너한테는 애 키워주고 살림이나 해주는 사람으로만 보였느냐. 게다가 우리 엄마도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 집 와서 육아하는 거 도와주는데 네가 사람이면 최소한 그 비상금의 일부는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썼어야 맞는 거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입 싹 닫고 너네 집에만 뒷구멍으로 챙기니 좋더냐 그랬죠. 남편은 남은 비상금 저한테 다 주겠다. 앞으로는 비상금 안 모으겠다 하더군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싫다고 사람 정 떨어지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던데 내가 지금 딱 그렇다. 당신하고 도저히 계속 못 살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겨우 비상금 조금 만들었다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면서 펄쩍 뛰었어요. 제가 겨우 비상금 때문에 헤어지자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저는 그냥 끝내자고 말했죠.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할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얼마 뒤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받자마자 고함부터 지르더군요. 너 왜 내 동생 힘들게 하니? 동생 된 도리로 누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가족 인연을 다 끊어야 속이 편해? 왜 내 동생을 네 맘대로 쥐고 흔들려고 해? 너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반대하려다가 내가 참았다고. 그러면서 생 난리를 치는데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뻔뻔하게 난리를 치나 싶어서 얼마나 열받던지요. 게다가 남편은 그 사이에 자기 누나한테까지 다 얘기했다 생각하니 그것도 또 열이 뻗쳤죠. 그런 얘기까지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나 보죠?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다. 왜? 목소리가 너무 안 좋길래 무슨 일 있느냐 물어봤다고.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누나랑 동생 사이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니까 좋니? 저도 분노하며 따졌습니다. 그러는 형님은요. 동생 결혼자금 날려먹고 도망간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시네요. 뭐라고? 짓거려? 그래요. 아니 그래. 누나랑 동생 사이 갈라놓으니까 좋냐고? 그러는 너는? 동생 결혼도 파트너게 하려더니 이제는 이혼까지 시키려니까 좋니? 네 동생이 불쌍해 보여? 아니 네 동생 같은 인간이랑 살았던 내가 더 불쌍해. 네 동생은 같이 사는 와이프 속이고 따로 뒷돈 챙겨서 지네 가족만 챙긴 인간이야. 대놓고 거짓말해 대면서. 그리고 너는 가족들 등골까지 빼먹고 도망간 주제에 어디서 남한테 되도 않는 충고질이야? 네가 남한테 충고할 주제나 돼? 네 인생이나 제발 똑바로 살아.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길 만들지 말고. 분명히 말하는데 네 동생 네가 이혼시킨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건 똑바로 알고 있어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는데 싹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바로 이혼 서류 받아와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나마의 이혼에 대한 고민도 그 형님이라는 작자가 싹 날려줬거든요.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이 이혼할 거다 했고 남편은 못한다고 버티더라고요. 저는 버티면 소송도 할 거다.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집은 어차피 전세니까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전세금은 지분 똑바로 나눠서 갖자고 했죠. 남편은 이혼 안 하겠다고 계속 버텼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소송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같이 사는 게 너무 껄끄러워서 결국 나와서 친정에서 지냈고요.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 신우라는 작자 때문에 결혼이 깨질 뻔했을 때요.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지네 누나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면서 제 말은 무시하고 결혼자금 빼돌려서 줬을 때 그때 얼마든지 나를 무시하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눈치챘어야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정도 크고 그 누나라는 인간하고만 영 끊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남편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애들 키우고 살림하게 만들고 저희 친정 엄마까지 고생시키면서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저 속이고 그런 인간을 제가 뭘 믿고 계속 살 수 있겠나요? 어린애들 생각하면 이혼이 맞나 싶으면서도 저만 생각하면 무조건 이혼이다 싶은 겁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 도중 남편은 결국 협의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협의로 재산 분할, 양육비 등을 얘기하고 끝을 냈습니다. 저는 계속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둘째가 돌 지났을 때부턴 바로 다시 취업을 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 신세를 질 수도 없고 제가 빨리 벌어서 작은 집에라도 독립을 하겠다는 다짐으로요. 그렇게 이혼을 바쁘게 지내는데 전 남편이 한 번은 전화가 왔더군요. 술 먹고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누나가 자기 이혼하면서 받은 전세금 들고 또 도망갔대요. 자기 누나라서 고소도 못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면서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 결혼했으면 당신하고 아이들이 내 가족인데 내가 멍청했다느니. 한 번 당하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라지만 두 번 당하면 속은 사람도 잘못이라는 말이 있죠. 지네 누나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도 참 한심하다 싶더군요. 게다가 저랑은 이제 끝인데 왜 저한테 하나만한 하소연들을 하나 싶고요. 저는 대꾸 없이 가만히 있다가 당신 주정 들어줄 이유 없다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라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고요. 제 뒤통수를 몇 번이나 친 전 남편. 저는 치가 떨려서 결국 이혼했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잘 살았으면 싶기도 해요. 애들을 위해서요. 진짜 누나를 위한 게 무조건 덮어주고 돈 쥐어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제발 좀 깨달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애들 위해서라도 열심히 잘 살아야겠죠. 누군가는 저보고 묻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 아니냐 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요. 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비상금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의 문제였으니까요.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또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내가 또 뭔가 속고 있고 기만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긴 힘들겠죠. 하지만 그만큼 제가 더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두 딸이 제 곁에 남았으니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남는 건 있다 싶네요. 앞으로도 아이들 건사 잘하고 부모님께도 잘하며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